소금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얼마 전까지 소금은 그냥 음식의 간을 맞추어주는 양념 중에 하나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처럼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우리 몸속의 염증을 없애주고 면역력도 확실하게 올려준다고 하면 참 믿기가 힘든데요. 왜냐하면 꽤 오랫동안 어쩌면 설탕보다 더 나쁜 음식으로 알려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평양감사보다 소금장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금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길래 그 좋다는 평양감사보다 소금장수가 더 좋다고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런 속담이 생겨난 것을 보니 예전에는 소금이 황금과 맞먹는 귀중품이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소금은 어떤가요? 성인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꼽히면서 그 존재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음식에는 가능한 한 소금을 적게 넣거나 아예 넣지 말고 무염식으로 먹는 것도 괜찮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다 소금의 신세가 불과 몇백 년 만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을까요? 혹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소금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진짜로 사람에게 해로운데도 예전에는 잘 몰라서 그렇게 보물처럼 여겼던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소금의 진실을 파헤쳐보고 소금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지금까지 잘 몰랐던 유용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께도 영상 공유하셔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소금만큼 인간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 존재도 없을 겁니다. 사람은 생체적으로 소금을 먹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금은 인류가 등장하면서부터 음식과 막대한 관련을 맺으며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특히 우리 조상들은 소금을 다양한 질환에 사용했는데요. 치약이 아직 없던 시절 소금으로 치아를 닦는 것은 물론 혀에 백태가 끼거나 갈가락 무좀이 생겼을 때 소금을 바르거나 문질렀다고 합니다. 또한 치통이나 피부병이 발생했을 때도 소금으로 닦고 씻는 등 소금은 우리 생활 전반에서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소금을 매우 중요한 약재로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명나라의 대표적인 약학서인 본초강목에는 총 75종의 소금을 활용한 처방이 수록되어 있고 세종대왕 시절에 편찬된 향약 집성방에도 소금 치료법만 무려 수백 가지가 넘게 실려 있다고 합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도 바로 소금을 활용해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주로 간장, 된장, 고추장, 김장김치, 젓갈류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냉장고의 개발과 각종 약품 개발로 보존제 및 치료제로서 사용되던 기능이 서서히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금이 면역력을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몰랐던 소금의 효능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독일과 미국의 연구진이 학술지 셀 메타볼리즘에 기고한 논문에 따르면 소금이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을 파괴시키는 면역력을 기르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일과 미국 교수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소금을 많이 먹인 쥐들이 적게 먹인 쥐들보다 세균 감염으로부터 더 빨리 회복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인체 체액 속에는 조화로운 미네랄을 포함한 염분의 농도가 항상 0.9
9%를 유지해야 정상적인 인체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는데요. 0.6% 이하가 되면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주요 생체원소가 현저하게 감소해 모든 장기의 세포들이 그 기능을 잃어 기초 체력이 심하게 저하되고, 남성의 경우에는 정력이 감퇴하거나 불임의 원인이 되고, 심하면 성기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0.2% 정도가 되면 인체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어,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체 세포들은 화학 성분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화학 소금을 주로 먹고 짜게 먹지 말라는 말대로 저염식까지 하는 현대인들은 평균적으로 인체 염분 농도가 0.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풍부한데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체액 속 0.9%의 조화로운 염도가 부족해지면 당분이 부족분을 채운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당분은 너무 많고 염분이 적어 당뇨병이 생기기 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을 먹으면 위액이나 췌장액의 원료가 되어 몸에 들어온 음식물을 녹이고 분해해 소화작용을 돕고, 영양분을 삼투압 작용에 의해 혈관 내로 끌고 들어가 피에 실려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세포 곳곳에 영양을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포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불필요한 노폐물은 내보내면 소금은 세포가 배설하는 불순물 등을 끌어모아 배설기관의 운동을 촉진시켜 대소변이나 땀 등으로 배출시켜주는 것입니다. 땀의 맛이 짜고 독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옛날 러시아의 봉건군주가 소금의 섭취량을 제한한 영토에서는 병자가 속출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소금이 생산되는 곳은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라 여겨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짜게 먹기 때문에 암이나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키모인들은 물고기 등 원래 음식에 들어있는 염분을 제외하고 소금을 거의 먹지 않는데도 평균 수명이 40세를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면 스웨덴 사람들은 짠 음식을 좋아해서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나트륨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나트륨 성분은 물을 머금는 성질을 가집니다. 모두 알고 있듯이 우리 몸의 약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2가 세포 안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 신체의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가져야만 모든 면역력을 비롯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트륨은 세포 안과 밖의 물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당신의 약이 되게 하고 약이 당신의 음식이 되게 하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오늘날에는 전 세계 의대 졸업식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의 말과 반대로 질병이 생기면 음식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병원을 찾는 것을 해답처럼 여기고는 하는데요. 그리고는 하나의 원칙처럼 고혈압은 소금이 원인이며 암이 생기면 수술과 항암제 투여, 방사선 치료 등을 꼭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걸리는 감기조차 감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감기에 걸리면 병원을 찾아 약을 처방받고 감기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믿고 있지요.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특정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만들어낸 거짓
정보가 마구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대 자본과 권력을 등에 업고 미디어를 장악한 다음 그것이 설령 거짓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입속만 차리는 정보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고스란히 그릇된 정보를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올바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짓 정보를 가감없이 따를 것인지 진실을 따를 것인지는 이제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100여 년 동안 소금은 철저하게 우리 몸에 나쁜 것으로 취급되어 왔고 고혈압의 원인이라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은 우리는 몸에 좋다는 대로 소금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소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은 소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에 대해 제대로 알고 나면 소금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지나치게 소금을 절제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는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적게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좋다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본질적으로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물과 땀은 소금물이며 우리의 세포도 소금물로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 소금이 없다면 우리는 생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 더해져 맛과 풍미를 올리는 기능 말고도 우리 인체의 수십 가지 중요한 기능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최적의 혈액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심장에 의해 몸 전체 구석구석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요. 나트륨이 적절하게 섭취되지 않으면 혈액량이 감소하고 이는 뇌와 신경 같은 특정 장기의 기능이 말 그대로 정지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만약에 식단에서 나트륨을 모두 제거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다른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소금 섭취에도 최적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적절한 범위는 사람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 소금을 제한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건강에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한 최소량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권장량을 얼마 이하로 제한하라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하지만 과하지 않게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좋은 소식은 건강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은 과한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보건기구 또는 제약사들이 정해놓은 최저치나 최대치를 절대적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양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큰 실수일 수 있습니다. 소금과 가장 관련이 있는 고혈압의 기준치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온 것을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에서 발표하는 건강 수치를 그대로 가져와서 배우고 환자들에게도 적용하는데요. 미국 심장학회가 2017년 고혈압의 경계치와 목표혈압을 기존보다 낮추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수축기혈압 140에 이완기혈압 92였던 것을 한 단계 더 낮춰 수축기혈압 130 이상, 이완기혈압 80 이상을 고혈압군으로 편입시킴으로써 고혈압 유병률은 10% 이상 확 증가했습니다. 이를 따라서 우리나라 대한고혈압학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140 이상이면 고혈압 약을 처방하던 것에서 130 이상만 되어도 고혈압 환자가 되고 치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이유로 고혈압 기준을 낮춘 것인지는 정말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인이 같은 기준의 정상혈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뜨악하게 만듭니다. 젊은 사람들의 혈관과 나이 든 사람들의 혈관이 과연 같을 수 있을까요? 옆 나라 일본은 5년마다 고혈압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발표하는데 정상 수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기준을 낮출 때마다 환자 수는 당연히 급증합니다. 일본은 1980년대 230만 명이던 고혈압 환자가 현재는 5,500만 명으로 무려 20배나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 5천만 명 가운데 약 1,000만 명이 고혈압 환자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병을 고치려는 것인지 환자를 많이 양산해서 제약사나 의사들의 배를 불리자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심각한 고혈압 환자라면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약을 먹더라도 근본적인 해결법을 제시하지 않고 당연하게 약을 사용하면 일시적으로는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려하던 2차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체의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순환시키지 못해 홍조나 가슴, 두근거림이나 심장을 약화시키고 수족냉증이나 저림 현상 심하면 치매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혈압약을 먹은 후부터 여러 가지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혈압을 질병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로 다양한 학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그 자체가 질병은 아니며 인체의 혈액순환을 기존대로 유지하려는 인체의 항상성의 반응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노화와 함께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는데요. 병원을 찾는 사람 중에는 자신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 안 아픈 곳을 찾는 게 더 빠르다는 말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듣고 나면 결국은 몸속의 온갖 염증 반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염증을 그대로 방치하면 무서운 치매도 되고 암도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몸이 아파 병원을 방문하면 짜게 먹지 마세요. 저염식이 몸에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비해 먹던 소금의 양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식보다는 채식이 좋다는 다양한 논문 결과를 바탕으로 채식주의자, 비건주의자들이 증가하게 되어 더욱 먹는 소금의 양이 자연스럽게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얼마 이상의 물을 먹어야 좋다고 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전보다 물을 많이 마시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저염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나트륨 혈증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을 고치기 위해 떨어진 면역력을 올려주는 고나트륨 식이를 하게 했더니 암이 완치되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나트륨을 먹은 환자들에게서 피부가 좋아지는 현상도 발생한다는데요. 그만큼 나트륨이 수분을 내 몸에 충분히 머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몸속 수분이 바깥으로 계속 빠져나가게 되어 피부가 당기고 건조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몸이 원하는 만큼 소금을 섭취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염식이냐 저염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받아들이는 만큼 먹으라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꼭 먹어주어야 하는 소금이라도 어떤 소금을 먹으면 좋은가는 또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데요. 천일염을 먹어야 좋으냐, 핑크솔트가 좋으냐, 죽염이 좋으냐, 암염이 좋으냐.
천일염도 3년 이상 간수 뺀 소금을 먹는 게 좋으냐 등등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자염을 주로 먹어왔는데 약 3, 40년 전쯤부터 천일염을 먹는 것으로 식문화가 바뀌었는데요. 자염은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천일염이 대체품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주로 서해안에서 천일염을 생산했는데 아시다시피 서해안이 바닷물이 낮고 갯벌이 많아서 이물질이 많아 식용으로 먹기보다는 김장철에 배추를 절인다든지 아니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눈 위에 뿌려서 눈을 녹이는 용도로 주로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동해 안에 물을 끌어와서 생산하게 된 소금이 바로 우리가 주로 먹는 정제염이라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자주 보게 되는 꽃소금이라고 이름 붙인 것들입니다. 그러다가 약 10여 년쯤 다시 서해안의 천일염이 식용으로 사용허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천일염에는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천일염을 드실 때는 아무리 깨끗하게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혹시 모를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 물에 녹인 소금물 형태로 만들어서 윗부분만 음식에도 넣으시고 연한 농도로 타서 그냥 물 대신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이 하루에 먹어야 하는 양으로 5g을 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가 그럼 어느 정도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인이 매일같이 정확하게 5g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마신 물의 양에 따라 먹는 소금의 양도 달라져야 합니다. 인체가 가진 전체 체액의 농도는 0.9%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약 1리터의 물을 마셨다면 9g까지는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먹는 물의 양을 계산해서 많이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먹는 다양한 음식에도 나트륨은 첨가되기 때문에 성인은 하루에 약 5에서 10g까지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면 굳이 소금을 따로 섭취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너무 싱겁게 먹었다고 생각되면 따로 천일염이든 죽염이든 가정에 있는 소금을 물과 함께 드셔주시면 좋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주로 국과 찌개 종류를 함께 먹기 때문에 따로 많은 양의 소금을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식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어 국이나 찌개 종류를 잘 안 드시거나 적게 드시는 분이라면 따로 소금을 챙겨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소금의 양을 드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금을 무조건 많이 드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3가지 특징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꼭 소금을 챙겨 드시고 더욱 건강한 삶을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이 많으신 분. 둘째, 건강에 좋다고 무염식, 저염식을 주로 하시는 분. 셋째,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의도적으로 소금을 더 드셔주셔야 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비싼 죽염이나 암염 등을 사서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물에도 다양한 좋은 성분들이 많으니 소금물 형태로 드셔주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주로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하면 장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산균 제품을 많이 섭취하시고 계실 텐데요. 장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균형감을 맞추고 건강하려면 나트륨을 자신의 몸에 필요한 만큼 꼭 섭취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채식을 하면 몸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채식을 아주 잘 하시던 분들이 아파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좋은 음식을 드셨는데 왜 아픈가 진료해보면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서 부족해진 나트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용하려면 체내의 나트륨 농도가 적당하게 맞춰져 있어야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약학 박사이자 심혈관 연구 과학자인 제임스 디니콜란토니오는 자신의 몸이 원하는 대로 소금을 섭취하라고 말합니다. 소금을 나쁜 음식으로 규정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소금에 대해 수년간 주입된 편견을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고혈압 환자가 증가한 이유를 소금에서 찾는 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 전혀 어떠한 연구 결과도 그 가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것에 더해 혈압을 건강의 주요 지표로 생각한 탓에 나트륨 제한을 맹신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염식을 한 실험군의 대다수가 심박수 증가라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결과가 확실하게 있음에도 미국 정부는 정확한 시기 지침도 없고 자신들이 처음에 세운 나트륨 제한 시기를 해야 한다는 가설도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의 소금 부족을 반전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소금에 대한 타고난 갈망에 충실히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인체는 최상의 상태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이상적인 최적의 소금량으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안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공급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보다 내 몸에 해로운 음식은 줄여나가고 어떻게 해독하고 올바르게 배출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병원 의사나 제약사의 거짓 정보와 비즈니스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대한 주권을 다시 찾을 때입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더욱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